안녕하세요. IT 신명기부입니다. 이번에는 7강 제3 신뢰기간 그리고 배신입니다. 자, 배신. 혹시 제3 신뢰기간에 혹시 계시는 분들은 조금 거북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제 생각이나 아니면 이제 사실 여부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사토시 나카모토의 생각을 한번 유추해 본다고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가능하면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의 기록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어떤 그 좀 약간 그 입장, 주장 좀 이런 쪽이라고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홍길동과 사토시가 이제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계약서를 이제 체결하는데 이제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홍길동은 사토시에게 금을 매입하고 30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다. 자, 이런 계약은 조금 문제가 있겠죠. 자, 먼저, 자, 이 사람이 모르는 사이라 그랬잖아요. 홍길동이 맞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자, 이 계약서 도장이 홍길동 도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30일 이후에 대금을 지불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자, P2P 거래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자, 먼 옛날에는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아는 사람들끼리 이제 직접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이제 서로 아는 이제 사이로서 이제 신뢰가 어느 정도 보장되었기 때문에 직접 거래가 가능했겠죠. 자, 그런데 거래 규모가 이렇게 커지고 거래 범위가 이제 이렇게 확대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신뢰 보장이라는 어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신뢰가 그런데 보장되지 않는 이상 거래는 되기 어렵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 중간에 제3의 신뢰 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간접적으로 신뢰를 보장하는 어떤 중개 기관을 통해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자, P2P, 즉, 개인 간 거래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뭐 발생하다 보니까, 개인 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제3 신뢰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3 신뢰 기관이 이제 출연하게 되는 건데, 자, P2P 거래에서는 바로 이제 이런 신뢰 문제, 즉, 상대방 신분, 상대방 신용, 계약 물품 진위 여부, 물품 품질 여부, 계약서 진위, 계약서 이행, 좀 이런 다양한 그 신뢰 이슈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서비스 영역에서는 이처럼 이제 중간에 이제 신뢰 기관을 통해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자, 먼저 이제 부동산 구입할 때 이제 상대방 어떤 뭐 신분과 계약 물품 진위를 위해서 이제 이런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예금자와 이제 뭐 대출자 어떤 신용 상태 그리고 계약 이행 여부를 위해서 어떤 이런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제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고. 자, 해외에서 이제 물건을 이제 수입하고자 할 때 해당 제품의 어떤 그 물품 진위 또 이제 품질에 대한 어떤 신뢰 보장을 위해서 이런 인증 기관이나 검증 기관이 필요하겠죠. 즉 이처럼 이제 그 제3의 신뢰 기관이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자, 이처럼 이제 제3의 신뢰 기관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 예상하지 못했던 또 문제가 조금 발생합니다. 먼저 이제 수수료가 이제 너무 이제 과도하다, 비싸다는 거고요. 그리고 절차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자, 그런데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제 바로 이런 신뢰 기관들이 본인의 어떤 절대적인 조금 그 지위를 악용하거나 역할을 좀 소홀히 하는 이런 이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제3 신뢰기관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이제 제3 신뢰기관의 이제 한계점을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자, 2008년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이제 그 월가에 대한 이제 불신을 최고조가 달했을 때 정말 좀 기가 막힌 좀 추악한 그 금융사고가 터지는데, 자, 나스닥 증권거래소 그 위원장을 지냈고 월가의 어떤 유명한 그 펀드 매니저였던 이 사람 버나드 메이도프입니다. 버나드 메이도프 증권회사를 설립하고 이제 투자금을 모집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시황이 나빠도 10%라는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말에 이제 투자자들이 엄청 몰리겠죠. 투자자들도 엄청 몰리고 투자금도 엄청 늘어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이 업계에 있다 보니까 두 가지 이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한 번 맡긴 투자금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더라. 두 번째는 찾아가더라도 동시에 모든 사람이 찾아가지는 않더라. 좀 어디서 들어봤던 내용이죠. 그 앞서 이제 금세공업자 때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신규 투자자가 이렇게 돈을 맡기면은 그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배분해주는 방식을 운영했습니다. 자, 이게 가능하려면 신규 투자자들이 끊임없이 유입돼야 하겠죠. 어떠한 상황에서 이제 10% 수익을 보장해주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도 이제 끊임없이 유입되었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자,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환매 대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이제 폰지 사기였습니다. 폰지 사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이 사람 해리 이제 마코 폴로스라는 그 금융 애널리스트인데, 이 사람이 이제 메이도프 투자 수익을 분석해 보니까 도저히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증권거래위원회에 이걸 제보를 합니다. 증권거래 제보를 하는데, 자, 그런데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이제 좀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 뭐 살짝 묵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다시 증거를 보강해서 다시 제보를 했는데 또 이제 묵살이 되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탄로가 나냐면은 바로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입니다. 자, 2008년에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가 이제 뭐 역대급 금융위기가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하겠죠. 이게 이제 수많은 투자자들이 불안해서 동시에 환매요구를 하게 됩니다. 즉, 뱅크런이 발생합니다. 자, 동시에 찾아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으로 이런 식의 자산 운용이 가능했는데 이게 뜻하지 않게 뱅크런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투자자들이 돌려줄 돈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탄로 난 겁니다. 이때 이제 총 피해액이 659억 달러. 자, 우리나라 돈으로 약 72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자, 메이도프는 자, 맡긴 투자금은 금방 찾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동시에 찾아간다는 그 특징을 철저히 악용했습니다. 모럴 해저드에 빠진 거죠. 자, 그리고 이런 투자 운영이나 장부 내역을 아무도 모르게 철저히 중앙 독점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운영 보고서는 다 이제 호의로 작성해서 배포했고, 그리고 이제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감독 기관은 그 의무를 소홀히 했던 거죠. 즉,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기가 막힌 사기 사건이 발생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시중은행이 이제 그 앞서 좀 살펴봤던 내용인데, 자, 시중은행의 신용 창조는 이제 그 5강에서 이제 뭐 이미 다뤘는데 좀 간단하게 다시 살펴보면은, 자, 시중은행들은 고객이 맡긴 돈을 뭐 10배 그 이상으로 신용 창조해서 이제 막대한 이자 수익을 보고 있고, 자, 그런 돈은 어떻게 됩니까? 뭐 의도하지 않은 곳으로 흘러가서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산금융시장으로 이제 흘러가게 돼서 뭐 버블과 자산가치라는 이런 왜곡된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죠. 시중이라는 제3의 신뢰기관을 통해서. 자, 그리고 좀 재밌는 걸 다시 또 설명을 드리면은, 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원인은 이제 그 신용도가 떨어진 사람들에게 대출해줬다고 이제 제가 5강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런데 채권 발행 기관들이 이제 증권을 발행할 때 그 증권 등급이 결국 신용 평가사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등급을 매기는 과정이 결국 신용 평가사의 수익하고 직결됩니다. 그래서 신용 평가사들이 이제 이렇게 좀 대충 한 거죠. 그래서 신용평가만 냉정하고 좀 객관적인 기준으로 했어도 이런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상황은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 신용평가사들이 이제 이렇게 평가를 잘못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청문회가 열렸었는데, 이때 이제 신용평가사 직원들의 내부 이메일이 이제 이렇게 공개됩니다. 자, 이메일 내용이 뭐냐면은, 자, 우리는 매출을 위해 우리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았다. 자, 모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모두 부자가 되어 은퇴하기를 바란다. 뭐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고 시험평가 직원들이. 자,
자, 그리고 이제 그 과거 이제 우리 IMF 외환위기 때 보면은 그 우리나라가 이제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니까 이제 무디 그 신용평가사에서 신용 등급을 엄청 강등시켰잖아요. 그때 이제 무디스는 6단계, SM4는 10단계, 뭐 피치는 뭐 12단계 신용 등급을 강등시켜 버렸는데, 자, 그런데 이들은 자, 외환위기 직전까지 우리나라가 투자 적격이라고 등급을 부여줬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외환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어떤 선제적 경고나 시그널도 주지 않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니까 그때서야 신용 등급을 강등시켜 버립니다. 자, 이런 이런 수준의 신용 평가라면은 솔직히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왜냐면 뭐 IMF 구제 금융하니까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어떤 선제적 경고나 시그널도 주지 않다가 결과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도대체 이제 어떤 기준으로 신용 등급을 매기고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2011년에 이제 그 부산 상호저축은행 이 영업 정지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영업 정지되기 직전에 이제 그 VIP 고객이라든지 자사 임직원이라든지 친인척 등에게 이제 몰래 예금 인출을, 뭐 영업 정지 당할 거니까 인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래 이제 예금 이 사람들만 해줬었고, 그리고 당시 이제 감독 기관의 어떤 퇴직 직원들이 이제 여기에 좀 연루돼 가지고 이제 또 말이 무성했었고, 또 이제 그 감독 기관은 또 관리를 소홀해 가지고 이렇게 좀 이런 상황까지 발생했는데, 자, 이런 이제 신뢰 기관에 대한 이제 불신이 이제 이게 높았던 이제 사건이고요. 그리고 올해 LH 직원들 땅 투기 사건, 뭐 이건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P2B, 즉 개인과 거래에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이제 신뢰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개인, 모르는 사람 사이에 신뢰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다 그랬죠? 중간에 제3 신뢰 기관을 통해서 신뢰를 이제 보장하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더라. 이런 부작용. 그래서 제3 신뢰 기관을 쓸 수 없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고민한 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신뢰 기관이 아니라 기술로서 신뢰를 보장하자는 겁니다. 기술로서. 자, P2P 거래에서 이런 제3 신뢰 기관이 없이도 서로 거래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기술로서 신뢰를 구현해 보자는 어떤 시도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사토시 나카모토 이제 그 기록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몇 가지 문장을 좀 체크해 보겠는데, 자, 사토시 나카모토에서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비트코인이라 부르는 P2P 전자화폐 시스템을 개발했다. 비트코인은 신뢰가 아닌 암호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어떤 중앙 서버나 신뢰 기간 없이 완전한 탈중앙화로 설계가 가능했다. 자, 강력한 암호 기술이 보편화되었고 더 이상 신뢰가 필요 없게 되었다. 암호 증명에 기반한 전자화폐로 제3 신뢰 기간 없이도 돈을 안전하게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정리하면은, 자, 암호 기술을 이용하면 제3 신뢰 기간 없이도 신뢰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암호 기술로. 자, 이거는 이제 1강에서 제가 이제 소개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택배 기사가 택배 주인에게 직접 물건을 전달할 수 있는, 즉 P2P 거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재 등을 이제 고려해서 이제 이 경비실이라는 제3 신뢰 기관을 이용하는 거죠. 맡기면은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요즘에는 무인 택배 보관함을 이제 많이 이용하는데, 자, 택배 기사가 택배를 택배함에 넣고, 자, 잠궈버립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이렇게 택배 주인에게 전송하면은 택배 주인은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잠금을 해제하고 찾아가면 됩니다. 즉 뭐냐면은, 자, 경비실과 같은 제3 신뢰 기관이 없더라도 잠금과 잠금 해제라는 아이디어를 이용하면 직접적인 P2P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자, 기존에 이제 온라인 이제 송금이 이루어지는 절차와 동일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자, 수신자는 이 쌍의 관계인 공개키와 개인키를 이렇게 발행하고 먼저 공개키를 송신자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그럼 이 송신자는 보내고자 하는 금액을 이렇게 암호화하겠죠. 자, 이 암호화된 화폐는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을까요? 못 쓰겠죠.
화폐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암호화할 때 사용됐던 공개키와 쌍의 관계인 개인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를 해독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개인 키와 공개 키를 이용하면은 자, 은행과 같은 제3 신뢰 기관이 없더라도 화폐를 직접 송금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이제 백서 제목과 첫 문장을 이제 살펴보면은 자, 피어 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 자, 우리가 기존 화폐 시스템 무조건 중간에 금융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은 제3 신뢰기관 없이 개인 간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Purely peer-to-peer, sent directly from one party to another, without financial institution. 신뢰기관 없이도 서로 직접적으로 P2P를 하겠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 백스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